이번에는 펑션스로 사용자 정보 관리하기를 해볼 건데, 뭐 일단 펑션스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펑션스는 쉽게 말하면 어드민이 수행해야 될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뭐 프론트에서 그때 뭐 블로그 포스트 뭐 이런 거 파이어스토어에 맘껏 쓰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건 어떤 클라이언트 영역이라면 펑션스는 이제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뭐 계정 정보나 민감한 뭐 그런 것들, 사용자 전부 목록을 불러온다든지 그런 거 프론트에서 하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뭐 룰이나 이런 걸로 막을 수 있지만 복잡해져요. 그래서 펑션스는 그 어드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건데, 일단은 타입스크립트로 예제가 사실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에서 쓰던 걸 바탕으로 한번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코드를 작성하는 걸 재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이제 파이어베이스 이닛으로 이제 만들어진 스캐폴딩된 펑션스 폴더죠.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패키지 파일이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조금 주의할 거는 현재 오늘 날짜 기준 21년 10월 20일 기준으로 파이어베이스 이닛을 해봐도 9.8로 깔리는데, 제가 조금 놀랐던 건 요 npm 결국에는 요거거든요. 파이어베이스 npm 보면은 파이어베이스 어드민이 지금 10.0이에요. 현재 10.0인데 9.8로 뭐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메소드가 달라졌어요. 메소드 정도가 아니라 파이어스토어나 뭐 이런 것들 몇 개 좀 쓰는 방식이 좀 달라져가지고 10.0으로, 어차피 10.0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그래서 이걸로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펑션스에 가서 얀을 한번 때리면, 때리면은 이게 이제 10.0으로 이제 깔리겠죠. 깔린 거죠, 지금.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 사실 뭐 파이어베이스 그 펑션스도 프론트랑 똑같이 이니셜라이즈를 해줘야 돼요. 처음에 어드민 뭐 해가지고 이니셜라이즈 앱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문법이 커먼 제이스죠. require 돼 있고 뭐 이렇게 export가 아니라 export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런 거 이제 커먼 JS인데, 우린 타입스크립트 쓰니까 어떤 식으로 이 타입스크립트가 굴러가는지 먼저 봐야 돼요. 자, 먼저 제가 console.log 뭐라고 할까? 일단 run. 요거는 그냥 계속 놓는 게 좋아요. 이게 언제 구동됐는지 그 느낌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해놔야지 얘가 구동될 때 느낌을 아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보면은 이제 그 에뮬레이터 구동되면서 also functions 뭐 다 구동되죠, 지금. 다 구동되는데 functions는 어떻게 될까? 제가 맨 마지막에 해놨던 그 functions 내용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줘야 되냐면 펑션스에서 요 TS 파일이 결국엔 lib의 index.js로 이제 컴파일 되는 건데, 얀 빌드를 해주면, 혹은 얀 tsc 똑같은 거죠. 얀 빌드가 얀 tsc. 그럼 타입스크립트 파일이 결국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어왔고, 제가 다시 뭐 이렇게 쓰면은, 지금 뭐 변화 없죠. 근데 여기서 얀 빌드를 해주게 되면은 요게 컴파일 되면서 JS 파일이 되는 거죠. 결국에 이제 서버에 넘겨질 건 요 JS 산출물 요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펑션스에. 그래서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까먹을 수도 있고 빌드를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럴 거라고 아마. 그래서 얘를 와치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타입스크립트 와치는 이렇게 대시 대시를 해주면 얀 tsc 뭐 이렇게 직접 써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가 얀 와치 이렇게 해놓으면 변화가 되는지 보자고요. 뭐가 좀 에러가 잔뜩 띄는데 이것도 버그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변경 나중에 업데이트 되면서 아마 개선이 될 건데 지금 버그예요, 이거는.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바뀌는 바로 즉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 와치에 의해서. 그래서 펑션스에 들어가서 야한 와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하려면 이거 끄고 보통 펑션스 CD 펑션스를 잘 안 하니까 우리가 그냥 요 위에서 하죠. 그래서 요 위에다 그냥 하나를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해도 돼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펑션스 가서 와치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좀 펑션스 가는 것도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난 와치를 하면 CD 펑션스 가서 와치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버그예요. 아무튼 나중에 나아질 거야. 아무튼 그러면은 제가 이제 원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언제든 와치에 의해서 타입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로 잘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해놓으면 이제 개발 환경이 일단 1차적으로 완성이 된 거고, 프론트와 똑같아요. 일단 먼저 파이어베이스는 항상 이니셜라이즈를 해줘야 돼요. 이니셜라이즈를 해주는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프론트는 파이어베이스인데 얘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진 펑션스는 막강한 힘을 가진 어드민 역할을 해주는 애요. 근데 지금 common JS로 돼 있죠. common JS라는 게 뭐 require, import가 아니라 require 이런 식이고 export가 아니라 export 뭐 해가지고 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타입스크립트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그래서 from 10.0이 아니라 파이어베이스 어드민을 임포트 할 건데 여기에 임포트를 미리 해놨으니까 init만 쳐줘도 이니셜라이즈 앱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다가 다 지우고 이렇게만 해주면 일단은 이니셜라이즈가 된 거예요. 이니셜라이즈가 된 거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바로 이 인증 트리거를 이용해서 유저가 생성될 때 어떤 액션을 취해주고 삭제될 때도 뭐 액션 취해주는데 그 액션이라는 게 뭐냐면 유저가 생성될 때 DB에 써주는 거죠. 파이어 스토어에 그 행위를 해줄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가 생성되면 웰컴 메일을 이제 보내는 걸 예제로 이제 해놓은 건데 저는 이렇게 해볼 거예요. 이렇게 펑션스 쟤는 아까 익스포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먼 JS라면 타입스크립트에서는 const user created는 이렇게 해주면 되고 console.log 내용이 많으니까 일메일만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어, 사용자가 가입하면은 created가 되고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왕 만드는 김에 deleted도 만들면 좋겠죠. 두 개밖에 없어요. 생성이랑 뭐 수정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얘는 deleted. 그리고 얘도 deleted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누가 삭제되고 누가 저기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 두 개가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죠. 유저 크리에이티드랑 유저 딜리티드 함수가 이제 익스포트 된 함수들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어, 네, 여기서 사용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용자를 AA 그리고 A라는 사용자를 만들면 들어가는지 크리에이티드 해가지고 이메일 이렇게 떴죠. 그리고 얘를 삭제할 때도 써야겠죠. 딜리티드에 들어가서 딜리티드 돼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반응한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펑션스에서 DB를 핸들링하는 방법이요. DB를 핸들링하는 방법. 이게 조금 진짜
골아프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되게 당황했던 거는, 보면은 인증에도 관리해가지고 여기서 관리라는 게 이제 아까 같은 펑션스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드민 오소를 어떻게 임포트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은 여긴 없나? 있다면 파이어스토어는 그런 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상하게.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유추해서 한 건데 뭐 동작이 되길래 쓰는 거예요. 예, 저런 코드가 저기 문서에 없어요. 영문 문서에도 없고. 그래서 얘가 어딨냐면 파이어스토어가 파이어베이스 어드민에 좀 황당했던 부분이에요, 이것도. 파이어스토어 맞나? 어, 여기에 있어요. 당황스럽게. 그래서 그 프론트에 왜 이제 모듈러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네임스페이스 방식에서 약간 좀 차용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예, 이거 많이 본 거죠. 이렇게 했었잖아요. 저희 프론트에서. 그래서 const db는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db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프론트처럼 getDoc이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네임스페이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db.collection 이렇게 정해서 유저스에 어디다 해야겠어요. 이 유저에는 뭐뭐가 있냐면 UID가 이제 기본 키예요. UID가 있고 거기에 이메일, 뭐 디스플레이 네임 이런 등등이 있는데 키로 쓸 거는 UID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셋을 해주면 되는 거죠. 셋을 하는데 뭘 셋하냐면 일단은 간단하게 할게요. 유저.점 이메일 그리고 디스플레이 네임은 유저.점 디스플레이 네임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에러 난 건 뭐냐면 얘는 보이드 오퍼레이트인데 뭐 리턴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리턴 해주면 되죠. 얘 await 펑션인데 얘가 권장하는 게 펑션스에서 권장하는 게 await 프라미스로 내보내는 걸 권장하거든요. 얘가 내보내는 게 지금 프라미스 라이트한 리절트를 내놓는 거죠. 아무튼 에러가 나도 구분하기가 쉽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했으니까는 뭐 딜리트는 더 쉽죠. 딜리트는 이게 됐을 때 UUID를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딜리트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알아서 생성될 때 DB에 이거 UID로 이걸 만들고 삭제될 때 이걸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일단은 다 비워놨고 여기다가 다시 AAA를 넣으면은 세이브를 하면 파이어스토어에 생겼죠. 요 UID를 기반으로 이 유저의 이 UID가 제일 중요해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지고 새로 뭐 삭제를 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콜리어 올 데이터는 하면 안 돼요. 후기에 안 걸려요. 지워지는 후기에. 이렇게 하나를 딜리트 유저를 해야지 에뮬레이터에서는 예, 이렇게 해주면 파이어스토어에서도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쉽죠? 어렵나? 그 다음에 이제 다 됐는데 이걸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칠게요. 정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펑션스 지금 이런 것만 했지만 유저만 했지만 나중에 파이어스토어의 이벤트들도 받고 막 하면은 코드가 장황하게 이제 비대해지니까 코드를 좀 나눠서 분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일단은 플러그인의 프론트처럼 프론트에 이렇게 만들었었죠. 파이어베이스 TS를 만들어서 좀 필요한 부분을 좀 잘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에 필요한 거는 이렇게 해주고 앱은 뭐냐면 얘가 앱을 쓸 수도 있거든요. 앱에는 뭐 다양한 이 정보들이 뭐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주면 어차피 쓰든 안 쓰든 이렇게 해주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쓸 때 이니셜라이즈 앱 할 때 그때 하면 되겠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자고요. 지금 여기를 건들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벤트들을 좀 분리를 할게요. 이벤트들에다가 좀 분리를 하는데 여기다가 이벤트 중에 유저만 따로 분리를 하자고요. 따로 분리를 하는데 얘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면 이렇게 하는데 얘가 크리에이티드고 얘를 익스포트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 같으면은 이건 방법론적이니까 디폴트로 그리고 뭐냐 딜리티드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필요한 자원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일단 펑션스 필요하고 펑션스 해결됐고 DB 필요하죠. DB는 여기 없으니까 임포트 DB가 어디 있냐면 아까 플러그인에 파이어베이스에 DB가 있죠. 그래서 DB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고 얘는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거는 유저 크리에이티드는 저 이벤트를 갖다 쓰면 되죠. from 제가 어딨냐 이벤트의 유저 이벤트의 유저를 하는데 얘를 디폴트로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on 유저 이렇게 해주자고요. 그래서 얘는 on 유저의 created고 얘는 on 유저의 deleted가 될 것이며 얘는 필요 없고 get firestore랑 이런 것들도 필요 없죠. 뭐 코드가 좀 간결해졌죠. 이렇게 했을 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와치로 이제 구분이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다시 add 유저를 해보고 잘 동작하는지 잘 동작하네요. 그리고 지워놓고 잘 됐고 이제 좀 더 정리할 거는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프론트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 뭐냐면은 뭐 크리에이티드 앳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 여기에 대한 내용의 타입을 확실히 명시를 해줘서 좀 더 쓰기 편하게 여기는 사실은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드민에서 읽는 건 거의 UID만 읽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이 모델을 프론트에서도 뭐 쓸 수 있게끔 모델의 유저를 만들자고요. 이 모델 유저예요, 이제 얘는. 모델 유저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만들어줘야 될 게 그때 클래스였죠. 유저를 만드는데 그때 콘스트럭터에서 바로 만드는 방법을 사용했죠. 여기에 뭐뭐가 필요하냐면 이메일이랑 이메일은 스트링 근데 리드 온리로 해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무조건 채워 넣을 거니까 리드 온리로 채워 넣고 리드 온리 디스플레이 네임 이 정도는 필수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리드 온리 그리고 화면에 이제 표시할 아바타 같은 URL이 스트링으로 꼭 있어야 되고 원래 있거든요. 여기 유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드 온리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게 그럼 만들면 되죠. 데이트 형식이고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ESLint 생성자 구현아 요걸 안 했구나. 이렇게 해주면은 되고 여기 지금 원래 워닝이 뜨는데 제가 그
어디지? ESLint RC에서 요거를 그냥 5% 꺼놨어요. 그리고 하도 여기에 계속 버그 그거 떠가지고 지금 버그인데 일단 임시로 이건 좀 막아놓은 거인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 강의를 보실 때는 아마 그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일단 컨버터를 만들어야죠. const 컨버터. 컨버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to 파이어스토어랑 from 파이어스토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타입스크립트 느낌이 안 나죠. 얘를 컨버터가 있겠죠. 뭐냐면 먼저 이렇게 해놓고 from을 먼저 쓰게 되면은 유추하기가 쉽죠. 파이어스토어에 컨버터라고 치면 비슷한 애가 나오겠죠. 이렇게 앞에가 대문자인 애들이 타입인 거예요. 타입. 그냥 타입. 그래서 얘는 요 타입이다라고 명시를 해주면 여기에 이렇게 예제까지 해가지고 잘 나오죠. 이거 지금 예제처럼 제가 지금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to랑 from을 써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해서 이 코드를 그대로 긁는 것도 괜찮겠는데. 예.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유저 타입을 받는 거고 유저고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도큐먼트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도큐먼트 데이터는 타입이 뭐냐면 얘도 이렇게 해줘야겠죠. 도큐먼트 데이터는 이렇게 필드는 스트링으로 돼 있고 스트링이죠. 타이틀 어서가. 그리고 안에 값은 any 뭐 숫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스트링도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차곡차곡 이메일은 모델.점 이메일 노가다가 좀 필요하죠. 그리고 뭐냐 이메일 디스플레이 네임은 모델.점 디스플레이 네임 좀 내려가지고 그리고 포토 URL은 모델.점 포토 URL 뭐 그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reated at new date 뭐 이렇게 써줘도 되는데 사실은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서버 타임스탬프를 쓰면 좋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경험상으로 아는 건데 원래 이제 그 지금 현재 프론트에 있는 모듈러 방식에는 이제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는데 원래는 필드 밸류에 있던 거예요. 필드 밸류에 서버 타임 스탬프가 있어요. 그래서 created at이 되면은 만들어지면은 서버 타임 스탬프가 바로 찍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프롬은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꺼내서 할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타입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쪽에는 스냅샷은 이미 정해진 타입이라 타입을 써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얘는 근데 이렇게 써주면 편하죠. 그래야지 명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new user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가 되는 거죠. 끝나죠. new user는 이제 순차적으로 콤마로 이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데이터.이메일 그리고 데이터.디스플레이 네임 데이터.포토 URL 그리고 created at은 없죠. 없는데 어, 얘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게 좋죠. 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이제 변환돼서 나오는 거니까 사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서 뭐 꺼내볼 뭐 그게 없어요. 예.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컨버터를 지금 쓰는 일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언제 써야 되냐면
요거 대신에 이제 크리에이트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콘스트 유저를 만들자고요. 이렇게 만들 건데 크리에이트 유저로 이제 들어오는 타입을 알아야겠죠. 타입 유출을 해야 되는데 얘가 얘를 쓸 거잖아요. 지금 요거 대신에 유저의 타입은 유저 레코드인데 뭐 대충 때려잡아도 되죠. 이거는 여기 있겠죠. 유저 레코드는 어디 있겠어요? 파이어베이스 어드민에 오소에 있겠죠, 뭐. 예, 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유저 레코드. 요 유저를 넘겨서 유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콘스트 실제 쓸 유저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new 유저 유저 레코드에는 이메일이 있고 유저 레코드에는 디스플레이 네임도 있고 그리고 유저 레코드에는 포토 URL도 있고 근데 벌써 이렇게 해서 이제 쓰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에러인 이유가 뭐냐면 유저 레코드에 얘는 스트링이 될 수도 있지만 언디파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왜 그 전화번호 로그인 있잖아요. 걔는 이메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없을 수가 있어요, 얘가 실제로.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공란으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뭐 다 이런 스타일이라 예외 처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일단은 이메일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저는 폰 오쏘는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이메일은 소셜 로그인을 해도 이메일이 들어가거든요. 일단 뭐 나중에 뭐 바꾸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해결이 된 거예요. 디스플레이 네임은 해결이 안 됐죠. 얘는 없으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죠. 비워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토 URL. 얘도 이제 비워주면 되는데, 제가 비워주는 거 좀, 싫어해가지고, 요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라바타라고 그래서 이제, 요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 깃허브에서도 쓰는 그거죠. 깃허브에서도 쓰는 건데, 얘는 이제 해시 값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URL로 요 해시 값만 던져주면 요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에다 뭐 로봇 뭐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건데 요거를 쓸게요. 근데 일단 이 해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해쉬를 어떻게 만드냐? 일단 Node.js에 해시 만드는 아주 좋은 게 있죠. 크립토라고. 크립토에 크리에이트 해쉬를 쓰면은 쉽게 해쉬 값을 일단 만들 수가 있어요. 해쉬는 먼저 여기서 어, 해쉬하고 무슨 MD5거든요. 제가 만들어려고 하는 애가.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특수한, 이제, 그런 아이디 같은 거, 아이덴티티가 가능한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아이덴티티가 있는 애가 유저 레코드의 UID죠. 그래서 얘를 어떤 형식으로 배출하냐면, 헥스로 배출한다. 그럼 딱 요런 게 나와요. 예, 요 문자열로 만들어진 해시가. 그래서 얘는 만약에 이게 있으면, 이게 있으면은 그냥 쓰면 되고, 만약에 없으면은 요 포토 URL 만드는 게 경로 해시 이거잖아요. 아바타까지 해야 되나? 아바타 됐네. 이거는 이렇게 하고 여기 해시 부분을 예, 해시. 그래서 얘는 포토 URL이 되면 되는 거죠. 예. 이러면 이제 포토 URL까지 해결이 된 상태고 이제 쓰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return 콜렉션은 db. db가 없죠. db는 db 쓰니까 바로 자동으로 나왔죠. 콜렉션인데 어디야? 유저.
유저의 독이 유저 레코드의 UID죠. UID고 여기 셋 하는데 유저를 셋하면은 여기로 들어가서 컨버터에 들어가서 네, 셋이 되겠죠. 이거 왜 이러나지? 컨버터를 유즈를 안 했으니까 with 컨버터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제 에러 없이 동작하고 요건 이제 크리에이트고 뭐 기왕 한 김에 딜리트도 만들면 좋겠죠. 딜리트는 쉬우니까 유저는 또 똑같이 유저 레코드이고 얘는 쉽죠. 위드 컨버터 사실 필요 없고 그래서 얘를 콜렉션을 어차피 여기 안에서 계속 쓸 거기 때문에 그냥 밖에 빼야겠네요. 콜렉션 이렇게 해주고 콜렉션 뭐 컨버트 쓰든 안 쓰든 상관없지만 딜리트는 쓰는 거죠. 함수.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여기는 임포트 모델스의 유저라고 해놓고 뭐 있냐 크리에이트 유저랑 딜리트 유저를 유저 이렇게 넣어주면 끝나죠. 이거 필요 없고 얘는 유저 지워버려야겠다. 이렇게 해주면 db 필요 없고 정리됐고 다 됐죠.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created에 넣고 포토 URL이 없으면은 만들기도 하고 이제 해보면 되죠. 그래서 add user 다시 만드는데 만약에 일단 있는 것부터 만들자고요. 픽섬 뭐 이렇게 해서 사용자 계정이 만들어지면은 파이어스토어에는 해당 배용으로 잘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하나를 더 만드는 거죠. 이번에는 포토 URL을 없이 만들고 B로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라바타가 생겼다면은 성공이죠. 그라바타 이걸로 생겼죠. 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거의 없거든요. 이 타입스크립트로 펑션스를 다루는 강의를 제가 못 봤어요. 물론 유튜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웹에는 되게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꼭 타입스크립트로 안 해도 되지만 커먼JS로 해도 되지만 타입스크립트 연습도 할 겸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개발할 거니까 이걸로. 그래서 좀 번거롭고 복잡할 수도 있지만 좀 익히는 느낌으로 좀 해주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델은 조금만 더 개조하면 이제 프론트에서 이제 쓸 거예요. 다음에 아마 할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펑션스로 사용자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